안녕하세요. 썰처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남양주에 사는 45세 여자입니다. 제가 5살이 되던 해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. 아버지는 늘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고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처럼 지냈습니다. 제가 결혼하는 날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. 남편도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에 친아버지처럼 잘 대해줘 늘 고마웠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계속 될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작년 여름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견디지 못하시고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. 슬픔이 너무 깊어 정신을 못 차렸지만 남편이 옆에서 힘이 돼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. 남편의 보살핌으로 정신을 차렸고 아버지 첫 기일은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. 아버지, 기일 보름 전 갑자기 시어머님이 연락이 왔습니다. 우리 칠순잔치 대신해서 가족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. 네, 알겠습니다. 날짜는 며칠로 하셨으면 하세요?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 시간이 좋을 것 같아. 민수한테도 시간 비우라고 해라. 어머님, 저 목요일은 아버지 첫 기일이라 그날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라고 대답했습니다. 뭐? 시아버지, 시어머니 칠순에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니? 그리고 기일은 다녀와서 해도 되잖아. 자식도 너 하나인데. 저 하나니까 그날에 지켜야죠. 죄송해요. 그날 빼고 다른 날은 다 되니까 날짜를 변경해봐요, 어머님. 라고 대답하니 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다시 전화를 해도 받으시지 않아 문자만 남겨두었습니다. 왠지 어머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아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사정을 알고 있는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. 다음 날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아니, 너가 여행 안 간다고 하니까 민수도 안 간다고 하지 않니?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? 아니요, 전 그날은 아버지 기일이라 그날 빼고는 다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. 라고 대답하니 그깟 기일은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. 그리고 칠순잔치 대신해서 가는 건데 계속 기일기일 하면서 죽은 사람을 챙겨야겠니? 어머님,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. 조심해주세요. 뭘 조심하니?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네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일부러 너 신경 쓸까봐. 작년에 제사랑 내 생일도 내가 너 초대해서 밥 먹었다. 내가 얼마나 더 잘해주고 눈치 봐야 하니? 어머님, 저 제사 때도 빠지지 않고 식구들 다녀간 뒤 설거지랑 뒷정리 다 했고요. 생신 때도 제가 외식하려고 다 알아봤는데 어머님께서 싫다고 하셔서 집에서 먹은 거잖아요. 그거랑은 다르죠. 그게 그거지. 나처럼 잘해주는 시어머님이 어딨니? 할 말을 잃어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에 못 간다는 거니? 다음 주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. 목요일 하루만 빼고 다 가능해요. 어머님, 좋게 이야기했습니다. 아주 끝까지 지 죽은 아버지만 감싸는 거 봐라. 살아있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데 그거 하나 힘들다고 내가 며느리 눈치나 봐야 하고 쯧쯧 하며 소리치셨습니다.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님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그 사이에 남편이 왔습니다. 남편은 어머님을 보자마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왔어요?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. 어머님은 너는 언제까지 쟤한테 휘둘려 살 거니? 우리 칠순인데 죽은 장인 기일이라서 못 가는 게 말이 되냐? 어머니, 제가 몇 번 말했죠. 적당히 좀 하세요. 남편이 화를 내자 어머님 역시 적지 않아 놀란 느낌이었고 되레 저에게 그 화살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얘야, 너만 정하면 되는 걸 지금 몇 사람이 고생이니?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어머님을 내쫓았습니다. 그렇게 여행은 물 건너갔고 그 기분에 어딜 가도 싸움만 날 것 같았는데 잘 되었다고 남편도 이야기했습니다.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시댁에서는 안 하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.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전하며 원하시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너 때문에 칠순 잔치 못했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우리 집 인테리어 바꿔줘라. 칠순을 못해드린 죄송한 마음에 남편과 상의했고 너무 옛날 집이기도 해서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바꿔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. 어머님 역시 변화한 집에 만족하시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인테리어 바꾸니까 가구가 후져 보여. 가구 좀 보러 가자.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같이 가구점에 방문했습니다. 다 구경하시고 결제는 어째 하시냐는 직원 물음에 저를 보시며 뭐로 할 거니? 카드지? 라고 물으셨습니다. 당황해서 네? 저요? 라고 말했고 어머님은
너가 사는 거니까 내가 너랑 왔지. 하셨습니다. 네? 전 사드린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?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저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요. 그이랑 통화해봐야 할 것 같아요.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. 남편에게 전화해 이야기하니 한숨을 쉬며 자기가 연락할 테니 어머님께 인사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.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그이랑 통화했는데요. 따로 연락드린대요. 어머님, 저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말한 뒤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. 어머님은 예, 너 어디가? 하며 소리쳤지만 무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. 어쩜 저리 사람이 뻔뻔하지 생각하며 소파에 앉아있는데 얼굴이 시뻘게 지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. 너 진짜 뭐하는 짓이냐? 거기에 날 버리고 와.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를 그렇게 우습게 봐? 라고 소리치셨습니다. 어머님이야 말로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저번에 칠순 여행 못 간 거 죄송해요. 그래서 그이랑 인테리어로 싹 다 바꿔드리기로 정리되었는데 갑자기 가구라니요. 대답했습니다.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. 왜 말꼬리를 잡아?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대답을 하니? 니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니? 언성을 높였습니다. 어머님,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. 그만하고 나가주세요.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시는 분이랑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. 라고 하니 이 세상에 있지도 않는 사람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네. 그 생각에 반해 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라. 말했습니다. 그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어느새 어머님은 방으로 따라 들어왔고 다짜고짜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. 이미 죽은 사람 뭘 챙기냐? 산 사람이 먼저지.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? 머리가 잡히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졌습니다. 저 역시도 어머님 머리를 잡았고 놔주지 않았습니다. 이거 안 나? 감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시어머니 머리를 잡아. 먼저 잡으신 건 어머님이에요? 라고 소리쳤습니다. 그 사이 남편이 왔고 겨우 우리의 싸움은 진정되었습니다. 민수야, 저거 봐라. 내 머리 다 뜯어놨다.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가세요. 우리 집에서? 소리쳤습니다. 제 손에는 시어머니 머리카락 한 뭉치 있어서 한편으로 통쾌했습니다. 남편과는 사이가 좋으나 이런 시어머님을 평생 모시고 살 수가 없어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. 남편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했고 어머님과 연을 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연을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기에 이혼하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한 번만 더 믿어달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을 먹는 데는 남편이 엄마가 치매가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보기 싫었지만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. 시어머니는 치매가 온 순간부터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. 저를 보더니 나쁜 엑스, 네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. 말하다가도 울면서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. 그 모습에 상당히 당황했고 가족들과 어떻게 할지 상의를 했습니다. 시아버지도 몸이 성치 않아 두 분만 집에 두는 게 신경이 쓰였고 결국 공기 좋은 시골에 위치한 작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.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중간에서 고생한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. 아버지가 떠나신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여러분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.